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이향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12월 9일 그 작년 연말에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그 주민 주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새롭게 그 신설을 했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주민 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민 주권의 신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 주권이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떤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훨씬 더 익숙한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의 주인이라기보다는 피지배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혹은 그러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국가주의 또는 중앙 집권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민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시대 혹은 지방자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말 참여를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어떤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깝고, 그리고 또 생활과도 밀접해 있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분들 우리를 대리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냐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대리인을 선출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신뢰를 때로는 사실은 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그러한 국가적 사안이나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 과제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일일이 다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요, 그것에 비해서 이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말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나 여러 가지 우리와 밀접한 이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러한 이 지역의 주체로서의 어떤 개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주민은 굉장히 다른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그 지역의 생활 정치 혹은 생활 정책의 어떤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중간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 혹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지역의 현안 어떤 해결 과정이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복지나 그다음에 요즘과 같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의료나 보건에 관한 사항들도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정책 혹은 생활 정치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바로 주민자치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과 주민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국민은요,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를 대리하는 대리인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갖다가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느낌은 별로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보면요, 주민은 바로 지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아주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라고 해서 국가 현안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여하는 정도보다는 지역 현안, 그러니까 지역 어떤 정책이나 지역의 정치에 이 주민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더 넓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선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로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기초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행정이나 혹은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과정들에 이렇게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이제 그 기초 단위의 어떤 이 정부에서도 주민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행정이나 정책이 어떤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반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의 독선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인 어떤 주민이나 우리들의 시각이나 우리들의 관점이 이 행정이나 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도 내시고 우리들이 정말 생활 현장에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고충들,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전달을 하셔야지 그들이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 참여가 바로 이런 행정의 독선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행정기관에서 결정된 거를 그대로 그냥 따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어떤가요? 양자 간에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져요. 우리는 왜 시청에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지난주에 민원 넣었는데 왜 답이 없을까? 이런 경험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행정 과정이나 정책 과정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그래서 목소리도 같이 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저 시청 공무원들 굉장히 뻣뻣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 예산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 듣고 있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자,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요, 행정의 어떤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는 훨씬 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행정의 그 주민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선출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들이 잘 우리들이 원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는요, 사실은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대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국회의원들 다 마음에 드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출하신 그 시장님들 다 마음에 드시냐고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혹은 뭐 제도,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각각 이렇게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아, 주민자치센터는 어떠한 공간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영미국가나 지방자치가 조금 발전된 국가에서는요, 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자발적인 모임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요, DJ 정부 때 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국정개혁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모임이나 조직으로 출발을 한 것은 아니죠. 이전에는 읍면동 동사무소가 있었죠. 이것들을 이름을 바꿔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기능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민자치센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미의 아주 그 지방자치의 선진국처럼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미권의 커뮤니티 센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국민관과 굉장히 그 기능상에 있어서는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기능 면에서 보면요, 정말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의 활동의 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민원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 정보를 여기서 획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가 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종합적인 그야말로 생활 공간 그리고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능화해서 이렇게 개념화해 놓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지역의 현안을 거기서 논의하는 논쟁의 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그러한 이 공간 혹은 그냥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공간, 요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자치센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뭐니 해도요,
이 자치 역량을 배양을 하고요. 그 공간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그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대의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방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들의 어떤 욕구나 요구사항들을 다 대변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훈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센터는 협동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협동의 장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 협동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요, 사회적 자본의 양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자본은요,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성되는 자본을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 간의 교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의 양이 늘어나면요, 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비용, 무슨 층간소음 문제다, 아니면은 뭐 여러 이 사람들 간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주로 모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제도적인 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물론 그 주민자치는요, 반드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심적인 어떤 제도가요, 바로 주민자치회죠. 자, 그래서요, 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어서 주민 참여를 조금 이렇게 주도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하냐? 주민자치회가 도대체 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첫 번째가 주민자치 요구들이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은 행정기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행정관청 혹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주민들이 어떤 그 자치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책 과정에 내가 좀 관여를 하고 싶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기구,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사실 뭐 2013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주민자치회와 달리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에 있어서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판이나 한계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요,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이 주민자치회는요, 훨씬 더 많은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주민총회를 또 개최하실 수도 있고, 정말 그 지역 현안에 아주 이 진지한 논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젠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민자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주민 참여를 위한 어떤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바로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민 참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